여러분, 혹시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먼저 보시나요? 브랜드, 성분, 가격? 그런데 유럽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한글이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평범한 마케터였던 샬럿이 발견한 이 놀라운 현상. 과연 한글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런던 해로츠 백화점 5층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마케터로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왔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프랑스 명품 화장품 진열대를 정리하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한국 화장품이 계속 품절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프랑스 브랜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 제품만 텅 비어있는 진열대를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제품 언제 들어와요? 어느 날 오후 60대 영국 할머니가 빈 진열대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찾는 건 한국 브랜드 아이크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프랑스 최고급 브랜드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 제품을 찾으실까요? 프랑스 제품도 좋은데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 글자가 적힌 게 좋아요. 뭔가 믿음이 가요. 할머니가 가리킨 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동양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 화장품 매출 데이터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한국 뷰티 제품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을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고르는지, 왜 그 제품을 선택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같은 성분, 같은 가격대라도 한글이 적힌 제품을 먼저 집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였죠. 이 글자가 뭔가 특별해 보여요. 20대 프랑스 여성이 한국 립스틱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읽을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 예술 같아요. 30대 독일 남성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때 매장 매니저인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샬럿,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네요. 프랑스 브랜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자고 말이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글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저도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런던 시내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글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한글 자료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 글자들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고요? 런던 킹스턴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김민지라는 20대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한글의 역사를 설명하며 자랑스러워했죠. 맞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저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려웠어요. 의와 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읽었을 때였어요. 김민지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문화 코드를 익혀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한국 화장품 포장지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영양, 미백 같은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한글 서체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관찰했어요. 이 글자들이 정말 예술이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한글의 균형감과 조화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미적 감각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건축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런던 뷰티 엑스포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보낸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참가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발표자는 영국 화장품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랐어요. 1위는 여전히 프랑스이지만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수출한다고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의 말이에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름보다 한글 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글 표기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시장조사 결과 유럽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이나 브랜드 인지도보다 한글 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예요. 한글이 적혀 있으면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목격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 유럽적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글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쁘다, 깨끗하다, 촉촉하다. 저는 화장품에 자주 쓰이는 한국어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왜 유럽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알고 싶었어요. 김민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다른 문자와 뭐가 다른가요? 글쎄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또 시각적으로도 매우 균형 잡혀 있죠. 무엇보다 만들어진 원리가 과학적이에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브랜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한글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이국적 매력이 아니라 어떤 신뢰와 품질에 대한 기대였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끄는 건 정말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고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지불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제게는 마치 예술 전시회에 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내판부터 광고판까지 한글이 주는 시각적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신가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화장품 제조업체를 찾아갔을 때 김대현 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준비해온 영어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특히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 잘 팔리는데 저는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사장님은 관심 깊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영국 전용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 현지 마케팅에 특화된 K-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한글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이 핵심입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감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이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김대현 사장님과 함께 브랜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고민이었어요. 퓨어 서울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퓨어 서울을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순수한 서울이니까. 그냥 퓨어 서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어요. 한글만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맑은 서울은 어떨까요? 김대현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맑은 서울. 좋네요. 발음도 예쁘고 의미도 깔끔해요. 브랜드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는 제품 라인업을 기획했습니다.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총 12개 제품으로 구성했어요. 각 제품마다 한글 이름을 붙였습니다. 촉촉 크림, 빛나는 세럼, 예쁜 립스틱. 제품명을 하나씩 정하면서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각 단어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소리 자체가 음악 같았어요. 포장 디자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글 서체 전문가까지 섭외해서 브랜드 전용 서체를 만들었어요. 영어는 아예 없애고 한글과 심볼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술 작품 같네요. 포장 샘플을 받아본 순간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김대현 사장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분명히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스타일이니까요. 첫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사전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맑은 서울 브랜드를 소개하고 런던 뷰티 인플루언서들에게 샘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패키지 디자인이 정말 독특해요. 한글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언제 출시되나요? 당장 사고 싶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가 성공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어요. 과연 영국 소비자들이 제 생각대로 반응할까요? 한글의 매력이 정말 통할까요? 맑은 서울 런칭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로츠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첫 판매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김대현 사장님도 런던까지 와주셨습니다. 떨리네요. 김대현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오전 10시 정각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조용했어요. 몇 명의 고객이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제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런데 11시쯤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 정말 신기하네요. 패키지가 예술품 같아요. 첫 구매 고객은 30대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세럼을 골랐어요.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빛나는은 영어로 샤이닝이라는 뜻이에요. 피부가 건강하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여기가 그 한글 브랜드 팝업 스토어 맞나요?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후 3시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열된 제품들이 하나둘씩 동나기 시작한 거예요. 촉촉 크림 하나 더 없나요? 죄송합니다. 방금 마지막 제품이 나갔어요. 그럼 예쁜 립스틱은요? 그것도 품절이에요. 오후 5시에 매장을 닫을 때 12개 제품 중 10개가 완판되었습니다. 첫날 매출이 3만 파운드를 넘었어요. 이럴 줄 몰랐네요. 김대현 사장님도 놀라셨습니다. 저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내펍에서 김대현 사장님과 함께 성공을 축하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파리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왔어요. 독일 뮌헨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일주일 후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성공이 파리에서도 재현되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브랜드보다 인기가 많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갤러리 라파에트 뷰티 부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해요. 한글 자체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걱정도 생겼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핀란드에서 나온 화랑품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파리의 뷰티 바이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한국 브랜드는 아니고 핀란드 창업가가 만든 건데 한글을 사용해요. 독일의 예쁘다 브랜드도 비슷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브랜드가 저희만의 차별점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한글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대현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한글이요? 한국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가격도 저희의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런던에서 성공한 지 3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헤로츠 백화품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샬럿, 당신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제임스 팀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급히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가요?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당신 브랜드가 중국산 짝퉁이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제품이에요. 문제는 시장에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제임스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정말 비슷한 브랜드들이 가득했어요. 맑은 서울, 깨끗한 부산, 예쁜 제주 등등. 이 브랜드들이 전부 가짜인가요? 아니에요. 일부는 진짜 한국 브랜드이고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구분을 못해요.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리뷰였습니다. 한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만 다르네요.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헷갈려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았어요. 일단 저희 제품부터 철수하는 게 좋겠어요. 제임스 팀장이 말했습니다.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대현 사장님과 긴급 회의를 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김대현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한글 브랜드 남발로 인한 피로감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브랜드가 가짜들 사이에 묻혀버릴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한글의 가치를 보여줘야 해요. 단순히 글자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때 김대현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한글학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한글학회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경건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국인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 정말 놀라워요. 한글학회 연구원인 박지원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한글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담긴 문자거든요. 박지원 박사님은 한글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과학적 문자입니다. 또한 천지인 사상이 담겨 있죠.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한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한글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각 글자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읽어가며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익혔어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문가인 이수진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예요. 이수진 디자이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각 글자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해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한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진짜 한글 디자인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진짜는 한글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져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자연스럽고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한글의 가치를 담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브랜드를 완전히 리뉴얼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은 브랜드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런던에 돌아와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맑은 서울 브랜드를 완전히 리뉴얼하기로 한 거예요. 전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김대현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네, 포장부터 제품명까지 전부요. 진짜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전문가와 한국문화연구가까지 섭외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글씨가 아니라 의미가 담긴 한글을 만들고 싶었어요. 각 제품마다 한국 전통 색깔을 매치시켜보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온 디자인 컨설턴트가 제안했습니다. 단청의 5가지 색을 활용해서 제품 라인을 구성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각 색깔마다 한국 전통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붉은빛 세럼, 푸른물 크림, 노란 꽃 립스틱. 새로운 제품명을 정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에게 한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제품 포장에 QR코드를 넣어서 스캔하면 한글 단어의 뜻과 발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대현 사장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저의 목소리로 녹음된 설명이 나오도록 했어요. 안녕하세요. 붉은빛 세럼의 붉은빛은 한국어로 건강하고 생기 있는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뜻이죠. 리뉴얼 작업이 한창일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K-뷰티 전시회에 참가해보라는 초청이 왔어요. 미국요? 네,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뷰티 박람회예요. 한국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리뉴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국 시장에 나가도 될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김대현 사장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뉴욕 박람회 준비를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부스 디자인부터 제품 진열까지 모든 것에 한글의 미학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부스가 정말 독특하네요. 박람회 첫날 미국 바이어들이 저희 부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각 글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QR코드 시스템이 대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계속 스캔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문화와 상품을 연결한 마케팅이군요. 미국의 유명 뷰티 매거진 에디터가 감탄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의 최고 혁신 브랜드상을 맑은 서울에게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특히 한글을 활용한 문화적 브랜딩과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더 놀라운 건 시상식 후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브랜드네요.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임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젠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의 본고장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뉴욕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적인 문화 코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뉴욕에서의 성공 이후 제게는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런던 대학교에서 온 강연 제의였어요. 한글과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런던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가요?
제가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글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강연 당일 200명 규모의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럿 콜린스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처음 한국 화장품을 본 순간부터 뉴욕에서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한글이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성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질문 있나요?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 게 문화적 도용은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서 배웠습니다. 한글학회 전문가들과 상의했고 한국 파트너와 함께 일했어요. 중요한 건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한글 브랜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더 정교해질 거예요. 단순히 한글을 갖다 붙이는 브랜드들은 사라지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만 살아남을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러 왔어요.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한글 브랜드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조언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연 후 일주일 만에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류 4.0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나요? 한류 4.0이요? 네, 기존의 K-팝, K-드라마를 넘어선 새로운 한류 트렌드를 말해요. K-뷰티, K-푸드, 그리고 한글까지 포함된 문화적 현상이죠. BBC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한류의 일부가 되고 있다니요.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에요. 또한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죠. 사람들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문화를 느끼는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에 한국어 학원이 20개나 생겼대요. 김대현 사장님이 신기해하셨습니다.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맑은 서울 브랜드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무료 한글 체험 클래스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첫 한글 클래스는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열었습니다. 30명 정원이었는데 200명이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상업적 도구를 넘어서 문화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세요. 제품에 적힌 한글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한류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파리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 르클레르라고 합니다. 예쁘다 브랜드 창업자예요.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성은 30대 초반의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국 화장품에 매료되어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한글 예쁘다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브랜드명으로 정했죠. 마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곳곳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맑은 서울과 예쁜 파리를 결합한 특별한 제품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뷰티 철학을 하나로 합치는 거군요. 콜라보 제품 기획을 위해 저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대현 사장님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한국의 정성과 프랑스의 우아함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좋네요. 제품명도 두 언어를 섞어서 만들어 보죠. 곱다벨, 빛나미엘, 촉촉루즈. 새로운 제품명들을 만들면서 저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만나서 탄생한 독특한 이름들이었어요. 출시 전 유럽 각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어디를 가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베를린의 한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만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제품이 나오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드리드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 제품을 보면서 한글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한글이 예쁘다면서 계속 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세대를 넘나드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콜라보 제품 런칭 6개월 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대요. 마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K-뷰티 브랜드를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거래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문화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게 마지막 꿈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작은 한글 서체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김대현 사장님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서울 인사동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한글미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전 세계에서 수집한 한글 브랜드들과 서체들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박물관 개관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한글 디자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외국 브랜드들이 한글을 이렇게 예쁘게 사용하다니 신기해요.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박물관 한쪽 벽에는 제가 손글씨로 쓴 예쁘다가 걸려 있었어요. 2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썼던 서툰 글씨였지만 지금 보니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글씨가 모든 시작이었어요. 마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마음이 느껴져요. 박물관을 열고 1년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은퇴하고 한글 문화 전파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대현 사장님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이제 충분히 해냈어요. 한글이 세계적인 문화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맑은 서울 브랜드를 김대현 사장님께 완전히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미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한글에 매료된 사업가들까지요. 한글이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도 영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죠. 2년 전 런던 백화점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그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